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다우 지수가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였고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 애플의 주가도 $500를 돌파할 정도로 강한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시장을 지배했던 큰 이슈들은 대부분 혈장 치료제 그리고 백신,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경기 민감주로의 자금 쏠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주들이 하락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언택트주들은 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였었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다우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다우 지수는 1.3% 넘게 올라서 마감이 됐고 28,300포인트 정도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서 0.6% 상승한 11,379선에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해서 3,431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백신과 치료제, 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긍정적이었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FDA가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긍정적이었었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아침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었고 지난 밤 사이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미국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0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개월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일 연속 5만 명대 이하로 이 확진자 수가 통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 경제는 좀 긍정적이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은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여행 수요를 폭발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뉴스죠. 실제로 공항 검색대 TSA를 통과한 인원이 다시 한번 84만 명대를 돌파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항공주나 크루즈주, 이런 것들의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 덕분에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난 밤 사이에 3% 넘게 올랐고요. 이렇게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JP모건도 지난 밤 사이에 2.8% 정도 올랐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당연히 산업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되겠죠. 캐터필러가 2% 정도 올랐고요. 자, 이렇게 컨택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언택트 관련주가 안 오른 것은 아니었었고요. 상대적인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지난밤 사이 0.5%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3% 상승, 알파벳은 0.6%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약 2% 정도 하락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2,000 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한번 살펴봤는데요. 팀장님,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현재 시각으로 일요일이었죠. 그 발표가 됐던 FDA의 혈장 치료제 승인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의료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도 좀 훈풍을 탔던 것 같습니다.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미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증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이날 증시에서 나타났던 분위기를 그대로 좀 대변하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해결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정상화 관련주,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소비재주가 증시 전반의 랠리를 좀 견인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3,400을 돌파를 했죠. 하지만은 베어드 같은 IB에서는 여전히 좀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 한 4에서 6%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남기는 등 일부의 좀 경계 심리 또한 오늘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고요.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하락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도 국제 금값은 0.57% 내려서 1935.9달러의 선물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마감이 됐고요. 자,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10년물 국제금리, 미래의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국제금리의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난 밤 사이 10년물 국채금리가 1% 넘게 올랐습니다. 0.658%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어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장중에 이 상승 탄력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0.1% 올라서 42.3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0.07% 강보합권이었었고요. 93.32선의 달러 인덱스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눈에 띄었던 외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팀장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선 결과와 증시 관계에 따른 좀 정서를 뒤집는 분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화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어떤 감세라든지 그리고 정부 지출 감축 등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경제와 증시에 민주당 이 대통령 대비해서 낮다라는 것이 좀 정설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IB인 리베름이라는 이 기관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경제와 증시 모두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 때에 더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947년 이후의 데이터를 좀 집계를 했는데요. 민주당 집권 시에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3.6%로 나오면서 공화당 집권 시에 2.6%를 상회를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이 민주당 집권 시에 연평균 10.8%나 상승을 해서 공화당 집권 시에 5.6% 대비해서 좀 우월한 수익률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모두 공화당 대통령 재임 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불공평한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이벤트를 제외한 1947년에서부터 2006년까지의 데이터 역시도 집계를 했는데 이 데이터에서도 민주당 집권 시의 증시 수익률이 10.5%로 나타나서 공화당의 6.1%를 눌렀다라고 합니다. 리베름 측에서는 미국서는 이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보다도 실업급여를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비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함께 그와 연관지어서 증시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대선 결과는 지금 지지율 그런 격차와 좀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의 좀 우세를 외과 전문가들도 좀 점치고 있습니다. CNBC에서 스트래티지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14명이 바이든의 승리를 좀 점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좀 혼재된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명 중에 10명이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점쳤고요. 5명은 상승, 그리고 4명은 박스권 장세를 좀 점쳤습니다. 8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후 한 달간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은 바이든의 승리, 그리고 2명은 트럼프의 승리를 좀 점찍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S&P 500 지수가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1명이 바이든을 찍었고 1명이 또 트럼프 당선을 찍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대선 결과 그리고 증시 반응에 대한 이 전망은 여전히 좀 혼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대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제 그 대선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까지 좀 나타났는데 과연 그 현재 지금 치료제로서 가능성 있는 치료제들은 어떤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코로나19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점이 최근에 좀 다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승인이 난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그리고 다수 제약사가 좀 제조를 하는 혈장 치료제 이 두 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는 있지만은 추가 사망자를 막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치료제가 시급하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좀 계산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 가운데서 7개 정도가 좀 유력한 주자라고 하는데요. 일라이 릴리라든지 머크 그리고 르제네론 등의 미국의 제약사가 개발 중인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세틀리온도 지금 일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언급이 이번에 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어느 시점 즈음이 되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이 거의 2020년 말, 올해 말부터 약 2021년 정도가 되면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미 기업경제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23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현재 미국 경제는 지난 2월부터 침체 국면에 들어서서 아직도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다만 그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어느 시점쯤이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망만 본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닌데요. 거의 응답자의 80% 정도가 약 25%의 확률로 미국 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추가적으로 실업보험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가 확대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양분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40% 정도의 응답자가 정부의 재정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거의 비슷한 규모죠. 37%의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75%의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75%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좀 짧게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보면 지금 현재 연준은 잘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더블딥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좀 미국의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되죠.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32%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연일 좀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시 역시도 V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처럼 일부 더블딥 예상이 좀 나오는 것은 역시 추가 부양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의 재유행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따른 좀 실패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불확실성으로 좀 반영한 그런 전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된 코멘트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타이밍 그리고 그 정도 지속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늠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을 결국은 반영한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겁니다. 그 연준에 대해서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연준 할 만큼 하고 있다. 연준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추가 부양책 협상이 다시 재개돼야만 이게 악재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일정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재개가 가능할까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일주일 전부터 휴회에 돌입을 했죠. 그리고 민주공화 양당 모두 다 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또 끝냈기 때문에 재정 부양책 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멀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휴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긴급 소집을 해서 법안을 표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에 연방 우체국 서비스 개편 금지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여전한 이 민주공화 양당 그리고 백악관 간의 이견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월 회기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부양책을 논의하게 된다면은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지만은 또 9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는 정부의 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논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이슈 다채롭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중국에서의 잠재력이 터지게 된다면 주식은 약 7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주와 크루즈주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또 치료제 소식과 함께 이 항공주와 크루즈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마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른바 저세상 주식으로 좀 통하고 있는 테슬라죠. 근데 올해 약 한 40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종가 대비해서는 약 한 7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월가 전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웨드부시라는 IB에서 지난 일요일에 제시한 그런 분석인데요. 강세장 시나리오 시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의 모델 3에 대한 잠재 수요 그리고 최근 가격 인하가 결국은 수요 폭발의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테슬라는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팔리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마진 측면에서 더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사 측면에서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 IB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께에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약 한 40%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연 5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100만 대를 판매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외에도 9월 22일로 예정된 또 배터리 데이 또한 서프라이즈를 투자자들에게 안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정말 고평가됐냐 아니냐는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상승콜을 제시한 웨드부시는 원래 테슬라를 좋게 보던 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일단은 히스토리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2019년 4월 이후에 줄곧 중립 의견을 좀 냈던 IB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잠시 아웃퍼폼으로 투자하기는 상향 조정을 했다가 다시 좀 중립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IB입니다. 현재 그래서 베이스 시나리오, 앞서서 말씀드린 그 3,500달러 목표 주가는 강세장 시나리오고요.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9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아직도 좀 경계는 하고 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갸우뚱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좀 대박이 난다면은 정말로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하고 있는 IB라고 이 투자자분들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도 이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이 책의 이 저자인 투자 구루죠. 조엘 글린블렛이라는 그 저명한 투자자가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 애플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경제 정상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기술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테슬라가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하락을 한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등의 메가캣 기술주 등도 시장을 좀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장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가 두 가지 이유로 기술주의 주도주 이 지위가 좀 위협을 받는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과도한 쏠림 현상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시총 탑 5 기업들이 올해 한 41%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495개 S&P 500 기업들은 2% 하락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지적을 했고 두 번째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그런 리스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메가캣 기술주에 대해서 좀 이 시장 주도주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저금리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장성을 갖춘 기술주는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아야 한다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은 누가 뭐래도 항공주와 크루즈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치료제, 백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사이에 가장 눈에 띄었던 백신과 치료제 소식들은 여러분들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올해 11월 대선이 시작되기 이전에 백신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크루즈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 심리와 함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것이었고요. 또 지난밤 사이에 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000명대로 낮아졌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기업들은 10%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 델타 에어라인, 그러니까 델타 항공도 약 8에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니발이라든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이런 크루즈주 역시 뭐 5% 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팀장님 혹시 지금 요즘에는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여행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월가 시각이 좀 변했나요? 어떻습니까? 딱히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 전망은 여전히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8월 12일만 하더라도 S&P 글로벌이라는 기관에서 올해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YOY 기준으로 60에서 70% 감소하고 2024년도에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전망치가 지난 5월에 제시했던 전망 대비해서 오히려 하향 조정된 그런 수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무엇보다도 좀 확산세 완화 기미를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미 교통안전청 이 TSA에서 이 집계를 하는 미국 공항 검색대 이용 인원 같은 경우에도 8월 23일에는 전년 대비해서 3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변동성은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좀 나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항공 수요, 여행 수요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다가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주나 크루즈주가 주가 상승,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행 수요 전망 자체가 긍정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항공주나 크루즈주에 대한 그 월가의 투자 의견도 아직은 변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도 뭐 획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경영진조차도 항공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립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36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계론과는 별개로 이미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주가가 37달러에 좀 육박을 했고 6.4%나 급등을 했습니다. 즉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리오프닝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반등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어차피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나올 수는 없다. 결국은 FDA도 이번에 혈장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예상되는 이득이 리스크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좀 셈법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상승할 섹터를 찾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주가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